319번입니다. 자, 두 다항함수 f와 g가 극한값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f와 g를 곱한 새로운 함수가 hx일 때 h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두 다항함수는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hx도 100%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 중에서 바로 x 이퀄 2s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 함수를 미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본다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각각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준다? 바로 2를 대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2의 값도 알아야 되고 g2의 값도 알아야 되고 f2의 값도 알아야 되고 g 프라임 2의 값도 알아야지만 바로 h 프라임 2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바로 어디에서 여기 극한값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극한이 주어지면 꼴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자, 0이 아닌 2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2로 수렴했다는 말은 이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0으로 가야 되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로 가버리면 얘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반드시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바로 분모와 분자에 바로 이 x-2의 차수는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f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서 3을 빼도 다항함수죠. 따라서 이 fx-3은 바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극한값은 바로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fe-3이 0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바로 결론적으로 F2는 3의 값을 얻는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3이 F이니까 이 3을 대신에 무엇을 쓸 수도 있다? F2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무슨 꼴입니까? 바로 0분의 0꼴 중에서도 바로 뭐죠?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면 바로 F 프라임 세모가 되니까 F 프라임 2가 바로 무엇이다? 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fx라는 이 다항함수는 2,3을 지나면서 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이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 리미터 x가 2로 갈 때 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데 자 극한값이 0이 아닌 실수값으로 수렴했죠. 그러면 얘도 바로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분자도 바로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gx 또한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에서 1을 빼도 다항함수죠. 다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요.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따라서 바로 G2-1, G2-1이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살짝 이하하면 바로 G2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 1을 우리는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다? G 바로
2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바로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형태니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G 프라임 세모가 되니까 세모가 2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이 미분계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GX 그래프는 2,1을 반드시 지나고 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하나의 바로 0분의 0꼴의 바로 극한값이 바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0분의 0꼴 중에서의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꼴은 바로 1 플러스 1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준다는 것. 우리 개정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서 모두 찾았으니까 f 프라임 2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요. g2는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겠네요. 자, f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되고요. 자, g 프라임 2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 플러스 12가 되어서 최종 결과값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20번입니다. 자, fx가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이죠. 이 함수는 10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를 우리가 5제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가능은 하지만 바로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자 했죠? 바로 합성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저 껍데기 함수가 x의 5제곱이고, 알맹이 함수가 바로 무엇이다?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우리는 합성 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미적분 2에서 배우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자, 요 정도의 다항함수에 대한 바로 합성함수, 바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죠? 자, 이 자체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x에 대해서 미분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라? 알맹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알맹이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요 자체가 알맹이니까. 자, 따라서 원래 x의 5제곱은 5x 4제곱인데 바로 알맹이의 5제곱은 어떻게 한다? 5 알맹이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알맹이를 이제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2x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동함수를 우리가 구했고 결론적으로 f 프라임 1의 값은 바로 x 자리에 1만 대입하면 되니까 1 플러스 1은 2죠. 2의 4제곱 16이 되면서요. 여기 1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맞죠? 5이 1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얼마다? 1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10차 함수에서의 x 이퀄 1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16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해라? 이 알맹이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알맹이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바로 곱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저 321번입니다. 자, 이 곡선 위에 x 이퀄 0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죠. 바로 곱미분을 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합성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A 단계 266번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먼저 합성함수 미분법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로 되어 있지 않고 y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미분을 한다면 y 프라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해야 되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걸 미분하려고 하는데 앞에 게 합성함수죠. 껍데기가 x제곱, 알맹이가 바로 4x-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x제곱을 미분하면 2x잖아요. 그러면 알맹이 제곱을 미분하면 2 바로 알맹이가 되고 바로 지수는 바로 무엇인가? 1제곱이 되니까 생략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알맹이로 미분한 다음에 알맹이를 다시 x로 미분한다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하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곱미분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미분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뒤에 거 뭐한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연결하죠. 이번에는 앞에 거는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남겨두고 바로 뒤에 걸 미분하면 되니까 뒤에 거는 그냥 우리가 합성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2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그냥 2x가 되고 상수는 바로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 바로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곡선을 내가 fx로 두었다면 얘가 f 프라임의 0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y 이퀄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줄을 길게 긋고 x 이퀄 0을 대입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요. 2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4고 여기 0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 0을 대입하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되어버리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2, 3, 4, 2를 곱하면 2, 3은 6이고 4, 2, 8이니까 6, 8이 48이 되어서 바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8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22번입니다. 자, fx가 2x-a의 세제곱에 대하여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4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우리 그대로 합성함수를 생각하면서 바로 미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맹이가 바로 누가 된다? 2x-a가 되고 껍데기는 x 세제곱 함수로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미분을 하면 바로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듯이 알맹이 세제곱을 미분하면 3 알맹이의 바로 제곱이 되는 거죠. 알맹이 세제곱을 미분하면 3 알맹이 제곱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바로 이 알맹이를 다시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a를 미분하면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바로 3과 2를 곱하면 6이 되어서 자, 6배의 2x-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4니까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4 이꼴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괄호 전체 제곱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어 줘도 상관없고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6으로 나누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플러스 2는 얼마가 된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a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a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여기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을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 플러스 a 전체의 제곱으로 보고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2 플러스 a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A 값을 얼마 찾았다? 마이너스 4를 찾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F 프라임 X는 어떻게? 6배의 2X에 바로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4면 여기는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F 프라임 1의 값은 X자리 1을 대입하면 6 곱하기 1을 대입하면 6의 제곱 바로 되어서 6의 세제곱 즉 2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수 A와 F 프라임 1을 대해달라고 했으니까 216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212의 값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23번입니다. 자, fx는 바로 3차 다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죠. 자, 우리 이런 극한값 계산하는 바로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을 우리가 유형사에 선생님이 280번을 문제 풀 때, 자, 내용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식 자체는 미분계수가 아니지만 사실 여기에 F3을 빼고 다시 여기도 바로 F3을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식의 변함은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처리해 보면 바로 이 3이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데 즉 나오는데 F 플러스 3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죠? 바로 H 계수분해 분모의 H계수 1이고요. 분자의 H계수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뺀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빼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다시 여기에 빼기 얼마가 된다. 요거 빼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H계수분의 H계수를 보정해 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값은 무엇과 똑같다? 바로 분자가 2가 되므로 2F 프라임 3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미분계수처럼 형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F 바로 프라임 3이 뭐 할 때? 존재할 때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fx가 3차 함수, 다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f 프라임 3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따라서 이렇게 고정값으로 처리해서 꼭 미분계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280번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다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좀 더 깊숙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나중에 언젠가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f 프라임 x가 얼마가 되죠? 지금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배예요. 자,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 3은 9에다가 27이요. 그리고 3이 6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 곱하기 얼마가 된다? 28이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5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바로 극한값은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죠. 자, 그런데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f'3에 h계수분의 h계수 마이너스 h계수로 바로 보정값만 취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선생님이 280분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24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로 주어졌는데,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f2의 제곱 마이너스 f2의 제곱이니까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자, 모양이 조금 보이나요? 바로 미분계수처럼 보이죠? 자, 어떻게 하면 미분계수의 형태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분자를 바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분모 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럼 분자의 짝꿍은 fx 마이너스 f2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럼 얘는 바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한 번은 무엇을 해주면 되겠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놈의 바로 무엇을 극한값을 처리하면 자, 앞에 부분은 바로 무엇으로 f 프라임 2로 표현할 수가 있고 뒤에 부분은 x가 2로 가면 f2 더하기 f2니까 결론적으로 2f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x 이퀄 2의 함수값과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 한번 살짝 미분을 먼저 해주면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8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2는 얼마입니까?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f2의 값은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16이 되어서 마이너스 8이 되고요. f 프라임 2의 값은 바로 12 마이너스 바로 16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2를 먼저 빼버릴까요? 2 곱하기 f 프라임 2와 f2를 다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2, 4, 8에다가 8, 8이 6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325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바로 4차 함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다음 극한값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f 함수를 보면 바로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분의 1을 각각 x 자리에 대입해서 이 f 자체를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엄두가 나지 않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식을 x 자리에 이 값을 각각 대입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 f 속에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있고 n분의 1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극한을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0으로 가죠. 우리가 리미트 h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h 공식을 생각해 보면 h분의 f의 여기가 1이라면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죠. 즉, 이 h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상수가 있고 이 n분의 1이 있지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1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겠죠. 즉, 이 자체가 각각 0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겠죠. 바로 우극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똑같다는 것도 상관하고 n분의 1이 바로 어디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n분의 1을 무엇으로 h로 치환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조금 미분계수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분계수는 항상 h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죠. 무한대로 가는 미분계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여기 있는 바로 n분의 1을 h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n분의 1을 h로 바꾸면 이 n은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로 n은 무엇으로 바뀐다? h분의 1로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여기에 리미트, 이 n이 여기 있는 앞에 이 n이 곱해져 있잖아요. n이 h분의 1로 바뀌니까 h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다? 분모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h분의, 자, 분자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로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러면 h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는데 양의 값으로 가기 때문에 h는 0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 자체를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있죠. 바로 이 구조가 바로 위에 있는 323번과 똑같은 구조가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지만, 자, 얘를 어떤 식으로,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 h 계수분의, h 계수가 지금 분모는 얼마죠?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자는 여기는 앞에가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바로 두 배의 f 프라임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fx가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fx는 4차 함수잖아요. 4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존재하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한 번은 뭘 해주고
f-1을 빼주고 한 번은 뭘 해주고 f-1을 더해줘서 식 변형을 시켜보면 바로 미분계수의 정리꼴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극한의 성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미트를 각각 뿌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값이 존재할 때만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x를 한번 미분해 보시면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 부호는 플러스. 앞에 거는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곧 미분하고 있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준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를 찾아보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서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자체가 그냥 0이 되어버리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고요? 3이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이 앞에 부분은 모두 다 0이 되겠죠. 따라서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바로 마이너스 6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배의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드시 얘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써서 바로 H계수분의 H계수, H계수분의 H계수 마이너스 H계수를 이 값을 보정만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32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자, 이 극한값을 만족시키는 바로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극한값을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자, 다음 함수는 연속 함수이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분자에 바로 x에 1을 대입한 값도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F1이 0이기 때문에 이 0분의 0꼴의 바로 비분계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F1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F1을 빼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0분의 0꼴의 바로 비분계수 형태의 바로 극한값은 1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F1이 0이라서 F1을 분자에 살짝 빼주면 x-1분의 fx-f1의 극한값이 돼서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인 바로 f'1이 4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얘는 원 플러스 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F1의 값도 알고 F'1의 값도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되니까 식 두 개만 알면 A와 B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F1은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식 하나 만들어냈고요. F 프라임 1이 4니까, 자, 살짝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는 바로 3X 제곱 플러스 A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F 프라임 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3 플러스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가 바로 1이면 2 플러스 B가 0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수의 곱 A, B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바로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가 생기면 바로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하는 바로 함수 추론 형태의 바로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리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F1이 0이라는 게 바로 x 이퀄 1일 때 그 함수값이 0이란 말은 인수 정리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즉, 이 fx가 반드시 무엇을, 이 fx는 반드시 x-1을 무엇으로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를 첫 번째 풀이보다는 훨씬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바로 1번 풀이가 제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먼저 f1이 0이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가지죠. 근데, 자, 3차 함수니까 여기는 반드시 2차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1이므로 여기도 1이 되어서 x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차항이 있나요, 없나요? 이차항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플러스 x제곱이 되면 바로 x제곱인 이차항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이 바로 이 식과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f 프라임 1이 바로 4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f 프라임 x를 구하면 되잖아요. 사실 얘를 구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x제곱 x 마이너스 b가 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f 프라임 1을 대입하면 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0의 값을 가지겠죠. x자리 1을 넣으면. 그래서 이 전체 뒤에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이게 바로 4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여기에 x-1을 인수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그대로 살아남죠. 그런데 뒤에 거 미분할 때는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기처럼 바로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1이 4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바로 1을 대입해 보세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굳이 우리가 미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꾸 몇 번만 연습하면 바로 x-1의 인수를 갖고 있는데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는 말은 x-1의 인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분하지 않고도 바로 이 상대방에만 1을 대입한 값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바로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식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다시 전개해 보면 바로 x 세제곱에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해봤지만 만들어졌잖아. 없어지게 만들었고 1차항은 2x에 맞죠? 요렇게 하면 2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플러스 x가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개수 a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미분한 흔적을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2번 풀이도 1번 풀이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연습만 되어 버린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를 추론할 때는 항상 바로 곡골 형태로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서 인수를 찾아서 우리가 3차나 4차 함수를 추론하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번 풀이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함수 추론에 함수를 추론하는 것에 바로 기본적인 바로 인수를 이용해서 바로 나타낸다는 것. 나중에 그래프를 조금 더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앞으로는 함수 추론을 이런 식으로 인수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은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F1이 0, F'1이 4이라는 이 식을 가지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함수 추론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한 점에서의 바로 y값과 미분계수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르게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뭐야? 이 3차 함수를 또 추론하는 그런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분을 공부해서 우리가 미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모두 다 함수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추론하는 연습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잘 정리해서 따라오고 선생님하고 개념했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쉽게 쉽게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바로 인수로 바로 이 곱골 형태로 나타내주는 함수 추론 여러분들 잘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